시원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룡호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에 제가 콧수염도 좀 기르고 이 파마 머리를 좀 해가지고 이미지가 또 굉장히 멕시칸 스타일로 또 탈피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머리가 긴 시절에는 그냥 긴 것만으로도 캐릭터성이 죽여줬는데 요즘에는 계속 짧은 머리만 고수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아쉬워 나도. 근데 얼마 전에 나초 리브레라는 잭 블랙 배우님이 나오는 멕시코 저기 프로레슬링 관련 그 영화를 보다가 와 그 코수염이랑 이 파마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좀 한번 꾸며봤는데 어때 좀 괜찮나요? 봄맞이 스타일로. 우리 하 감독님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이천의 파마가 너무 촌스럽다. 무슨 공고 다니는 저기 농사꾼 같다고 놀리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요번 파마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PD님이 던져준 주제인데요. 이렇게 또 기울어져 있니? 자, 오늘은 저희 PD님이 던져준 주제인데 격투기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또 해주셨어. 그래갖고 우리 PD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는 댓글창을 막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부합하고 해가지고 합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가끔씩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아주 가끔이죠. 가끔씩 주시는데 오늘은 격투기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격투기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일단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앞에 메모장을 좀 켜놓고 여기다가 이유를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는 몸 만들기 체력 증진 때문에 격투기를 배우는 것이냐 뭐 요런 카테고리를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몸 만들기 체력 증진은 내가 볼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몸 만들기는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몸 만들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몸을 만들려면은 고립을 하고 이완수축에 신경을 쓰면서 근육의 미적 질을 높여줘야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몸 만들기가 되는 건데 이 격투기는 고립 수축을 계속 반복하는 어떤 그런 훈련성을 띄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일반적인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처럼 몸이 쩍쩍 갈라지고 막 이쁘게 도드라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UFC 선수들이나 아니면 일반 격투기 선수들 이렇게 딱 몸 보면은 물론 몸이 굉장히 멋있고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막 동네 아저씨 같다. 뭐 요런 느낌 받는 몸도 있어. 예를 들어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평소에 몸 봤어요? 그냥 가슴털을 난 톨복숭이 아저씨야. 션 스트링랜드 평소에 몸 봤어요? 그냥 덩치 큰 아저씨 약간 그런 느낌의 몸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격투기로 몸을 만들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단단한 갑옷을 입은 느낌이 나요. 이게 안에 있는 근육들이 상대를 제압하고 반항하는 상대를 이렇게 제압하고 끌어당기고 힘을 쓰는 과정에서 실전 압축 근육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몸이 되게 뭔가 좀 단단하게 커져. 미적 가치로 막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장군처럼 커져요. 장군처럼. 실제로도 제가 처음 코리안 탑팀 들어갔을 때가 79kg였는데 지금 몸이 86kg. 86kg, 공복에는 85kg 이렇게 나가요. 약 2년 동안 거짓말 6에서 7kg 정도 는 것 같아. 근데 몸도 보면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이 덩치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근육들이 좀 많이 커진 느낌이라서 미적 가치로 커진 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전투적인 몸으로 탈피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적 가치에 대한 몸을 만들기에는 격투기는 그렇게 적합한 운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체력 증진의 목적 그거는 있어요. 체력 증진의 목적. 그러니까 체력 증진을 하고 싶어. 근데 달리기는 너무 지겹고 뭐 등산은 내가 나 산이 별로고 막 뭐랄까 유산소성 운동을 좀 해갖고 체력을 기르고 싶은데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이 재밌어야지. 공부가 재밌으려면 취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나는 공부가 재미없어.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잖아. 운동도 똑같아. 그 운동에 관심이 있고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야 내가 그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나 이런 걸 하기가 좀 힘든 것 같대. 근데 이 격투기나 투기 종목들에 있는 종목들은 내가 사람들이랑 섞여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스파링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자연스럽게 체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가능해. 그런 건 가능해져. 실제로도 제가 체육관에서 지도를 하면서 체력 증진의 목적으로 오시는 중년부 남성분들이 계셔요. 근데 처음에 오면 와 관장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지나가. 한 달, 두 달 지나가는데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식단을 안 해도 살이 빠져. 그러니까 정상인의 기능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운동이 재미가 있으니까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체력이 좋아지기는 합니다. 저도 지도를 하면서 그거를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 만들기와 체력 증진의 목표성을 확실하게 띄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재밌어요. 재미가 있고 나도 모르게 계속 몸이 좋아지고 그다음 체력도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게 아마 격투기의 순기능이 아닐까. 생활체육의 개념에서는 재밌게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카테고리인 몸 만들기 체력 증진과는 확실하게 포커스를 그쪽에 맞출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몸이 좋아지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헬스는 재미없고 유산소는 잘 이렇게 흥미를 못 느끼겠고 뭔가 좀 재미있게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격투기는 추천드리는 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호신의 개념에서의 격투기예요. 호신의 개념. 이거는 댓글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호신 말 그대로 내 몸을 지키는 그런 호신술이라 그러지. 우리 예전에 뭐 특공무술, 합기도, 태권도 이런 도복을 입고 하는 것들에서 호신무술 많이 알려줬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불시의 상황 혹은 내 가족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 혹은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진짜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도 좀 늦게 오는 그런 상황이야. 진짜 위험한 상황,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호신이 될 수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집에 도둑이 들어도 그 도둑을 제압하면 내가 가해자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 격투기를 배운다고 해서 이 상황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도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누군가 괴한이 내 앞에 칼을 진짜 들고 서 있던 적도 없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 들 정도로 위협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이 격투기 호신술을 발휘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합기도나 뭐 특공무술에서 알려주는 그런 제압법 있잖아요. 뭐 손을 꺾고 상대를 제압한다거나 이거는 여러분들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상황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 앞에 칼든 괴한이 있을 때 그 칼든 괴한이 나를 공격을 하는데 내가 침착하게 하이야 탓 말도 안 돼요. 절대 말도 안 돼요. 격투기도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전에 기사가 좀 있었잖아. 그 브라질 격투기 선수인데 편의점에서 괴한을 만나갖고 프로 파이터야. 편의점에서 괴한을 만나서 싸웠는데 흉기로 자기가 맞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UFC의 BJ 펜, UFC 챔피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술 먹고 싸웠을 때 뺨 한 대 맞고 기절했어요. 그 동영상도 아직도 있고. 호신의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런 격투기를 배움으로써 안 배운 사람들보단 물론 훨씬 뛰어나고 좋아질 수는 있어도 내가 내 몸을 지킨다 혹은 내가 불시의 상황에 이거를 사용해서 그 상황을 벗어난다 이런 생각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자 그럼 이럴 거야. 그럼 호신도 안 하는데 뭐하러 배워요? 뭐하러 배워? 이러실 텐데 건강 체력 증진의 목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호시는 여러분들 달리기예요. 여러분들이 격투기를 배우면서 조금이나마 운동을 좀 해놨으면은 체력이란 게 좀 생기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서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경찰에. 법의 도움을 받기 쉬워집니다. 근데 맨날 앉아서 정크푸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담배 피면서 넷플릭스 보고 술 먹고 이런 몸의 상태로는 도망을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호신이 될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일반인보다 조금 더 체력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격투기를 배우면은 물론 긴급 상황 때 주먹으로 제압한다는 생각은 좀 자신감은 생기겠지만 웬만하면 그런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호신의 개념에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배워두면 좋긴 해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생방송할 때도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 제가 지금 격투기를 수련하고 싶은데 뭘 먼저 배우는 게 좋을까요? MMA는 어떤 걸 좀 배우는 게 좋을까요? 뭐 단일 종목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건데 교육자로서도 느끼고 있고 이것도 내가 직접 하면서 느끼는 건데 피디 오늘 말을 좀 많이 버벅거립니다. 지금 아침이라서 그런가 봐. MMA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MMA 체육관에 가서 MMA를 배우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MMA가 예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UFC가 설립이 되고 모든 격투가들이 모여서 한 번에 싸움을 할 때는 단일 종목 뭐 그래플링이면 그래플링 뭐 타격이면 타격 아니면 뭐 다른 뭐라 그래 뭐 예를 들어 무에타이면 무에타이 킥복싱이면 킥복싱 이런 식으로 단일 종목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그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게 최고였어. 근데 지금은 MMA라는 종목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냥 MMA를 하려면은 뭐 복싱이랑 주짓수 뭐 이런 거 따로따로 다닐 게 아니라 진짜 MMA 체육관에 가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MMA 하고 싶은데 뭐부터 배우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을 땐 그냥 MMA 체육관을 다니는 게 맞습니다. MMA 이제 단일 종목이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뭐 컴뱃 삼보처럼 혹은 뭐 주짓수, 유도처럼 그냥 MMA라는 종목이 나는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격투기 배우시는 분들은 약간 공감할 만한 소리 같아. 근데 굳이 뭐 나는 MMA 체육관도 체육관인데 뭐 좀 다른 것도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두 개로 나뉘어요. 내가 타격을 배우고 싶다. 혹은 그래플링을 배우고 싶다. 요 두 개의 카테고리에서 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아예 달라. MMA는 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 종목을 내가 일단 배우겠다 그럼 첫 번째 타격을 배울 건지 그래플링을 배울 건지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카테고리에서 좀 나눠. 그럼 일단 타격부터 한번 봐볼게요. 타격 굉장히 많아요. 복싱, 무에타이, 킥복싱, 태권도, 뭐 산타, 컴뱃 삼보 뭐 이런 것 굉장히 많은 무술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MMA에 가장 적합한 타격은 복싱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전찬열 대표님은 킥복싱이나 무에타이를 좀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전 대표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거스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싱을 먼저 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체육관이 굉장히 많아요. 체육관이 굉장히 많고 물론 타 종목 뭐 무에타이 킥복싱도 체육관은 맞겠지만 근데 체육관이 일단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가 엘리트 선수들한테 이걸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엘리트 선수들. 그러니까 현역으로 국가대표까지 가셨거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이런 복싱 선수의 생활만 직접 하셨거나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겠어? 퀄리티가 좋은 수업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죠. 혹은 프로 선수들, 프로 챔피언, 뭐 스나이퍼 김민욱 선수님 같은 뭐 그런 분들한테 티칭을 받을 기회가 흔해.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격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스텝이에요. 스텝. 발놀림. 아무리 좋은 주먹을 갖고 있어도 빠른 발이 없다면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선수들이 격투기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좀 잘하는 게 스텝을 많이 떼서 그런 거야. 근데 그런 스텝이 MMA에서 정말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복싱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MMA의 흐름상 손
팔, 발 2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주먹을 한 80 정도 쓰고 발을 20 정도 쓰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킥캐치를 당하면은 넘어가는 그런 좀 확률이 좀 많아가지고 오죽하면 다게스탄 애들은 로우킥도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발을 좀 안 쓰게 되는 킥 공격을 조금 안 쓰게 되는. 그래서 예전 이 UFC 경기만 봐도 예전에 프라이드 K1 시절에 나왔던 킥 공격들이 잘 안 나오는 게 좀 많아요. 근데 깜짝 뭐 하이킥 같은 걸로 KO가 나오긴 해, 퍼포먼스적으로. 근데 카프킥 이상 때리면은 패턴 파악이 좀 돼가지고 킥캐치 당해서 되게 안 좋은 포지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킥을 많이 안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조차도 파이트 클럽에서는 킥을 잘 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저도 MMA에서 킥 거의 안 써요. 주먹을 더 많이 쓰지. 그리고 5분 동안 싸우기에 킥을 그렇게 끌고 가기엔 체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MMA를 위한 타격 종목의 체육관을 다니고 싶다 그러면은 복싱을 좀 많이 추천합니다. 복싱을 좀 많이 추천하고 어찌됐건 복싱을 배우다가 MMA 체육관에 또 다니게 되면은 킥도 배울 수 있으니까 스텝이랑 주먹이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타격을 조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추천드려요, 복싱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격을 배운다 이런 복싱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복싱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플링을 배운다라고 하셨을 때는 제가 늘 말하지만 주짓수만한 게 없어요. 주짓수만한 게 없어요, 정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각박하고 적박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하나 일상 도파민이라도 있으면 좋잖아. 근데 주짓수는 그 도파민 분비가 잘 돼요. 왜냐면 D승급 체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여.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게 생활체육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 한 달에 시합 한 5-6개씩 열릴걸, 주짓수? 이게 매달 열려. 그래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요. 굉장히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랑 직접적이 엉켜서 스파링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유대감도 막 생기고 이 운동이 정말 사랑스러워져. 저는 그랬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직장인들은 주짓수를 정말 추천하는 편입니다. 운동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장 대중적이고 물론 요즘에 스포츠 주짓수의 경우에서 실전성에 대한 논란은 좀 많긴 하지만 실전성을 따질 거면은 주짓수 모든 종목은 부합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주짓수는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굉장히 매력 있는 스포츠라서 저는 굉장히 주짓수를 좀 추천하고 뭐 유도, 레슬링, 뭐 합기도, 뭐 태극권 같이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유도 레슬링도 정말 매력적이고 재밌어요. 저조차도 레슬링을 배우러 다녀. 너무너무 재밌어서. 근데 내가 해본 결과 이건 정말 매니아틱한 운동이야. 그래서 MMA를 초점적으로 수련하고 싶다. MMA를 나중에 수련하기 위해서 나는 나 MMA 선수가 될 거야 이러면 레슬링을 수련하는 게 맞는데 난 지금 일반인의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레슬링 수련하는 게 맞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주짓수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 주짓수를 알아야 MMA를 할 수 있어요. 주짓수가 MMA에서 요즘에 뭐 이렇게 큰 빛은 발휘 못한다고는 하지만 주짓수 동작을 모르면 MMA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플링을 개인적으로 배우실 거면 주짓수를 배우세요. 주짓수를 배우세요. 정말 추천합니다. 저는 지금도 주짓수를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블루벨트 3그라 와이어 주짓수예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배워볼까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아무거나 했으면 좋겠고 어떤 운동이든 선수만 배워야 하는 운동은 없어요. 이것저것 뭐 다 배워두면은 UFC든 복싱 경기든 뭐 어떤 모든 경기를 봄에 있어서 내가 나 저때 했었는데 저게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넓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재미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고민을 길게 하지 마시고 생각난 거를 바로바로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전 그래서 체육관 이게 제가 상담해 줄 때도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 아무리 내가 말로써 상담을 해도 이 사람이 직접 몸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해봐야 이 운동의 매력을 알 수 있어요. 매력을 알 수 있어서 저는 상담 전화 오면은 일단 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타격이건 그래플링이건 그냥 일단 한번 해보시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격투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 굳이 없어요. 그런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격투기를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게 이유 같아요. 이걸 뭐 호신의 개념 아니면 몸 만들기의 개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뭐 무궁무진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격투기를 배워야 되는 이유 오늘 이 주절주절 떠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격투기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돈 내고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재밌는 거라는 게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격투기를 배우는 이유는 그냥 재밌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체육관 다니시는 분들한테 늘 그래. 재미있게 안 다치고 놀면서 해라. 그러면은 격투기 실력도 좋아지고 이 운동이 사랑스러워질 거다. 그렇게 지금 체육관 운영하고 있어서 체육관에 관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운동을 찾아서 배우세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격투기를 배우는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령연구소 소장 설령호였습니다.